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무엇인가요? 묻는다면요. 아마도 머뭇거리며 쉽게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원하던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꿈꿔왔던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뭐지? 허무함에 빠지는 경우들 있던 적 있으시지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작 도착점에서 이게 다야? 하며 당황했던 순간 말이에요. 왜 꿈을 이룬 사람들 중에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 이런 일이 생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성취 후에도 계속 빛나고 어떤 사람은 공허함에 빠지는 차이. 그 비밀을 한 청년의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등학생처럼 고민 많던 민준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민준이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고 학원 가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박혀 살았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누군가 물으면 민준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야죠. 그래야 좋은 직장 잡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때 민준이의 마음속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좋은 대학교 합격이라는 깃발이었죠. 그 깃발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는 마라톤 선수 같았습니다. 몇 시까지 문제집 몇 페이지 풀기, 다음 시험에서 몇 등 올리기. 이런 것들은 모두 이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들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민준이는 문득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자기가 어렵사리 좋은 대학교라는 성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열리고 들어서니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텅 빈 공간에 덩그러니 서 있는 자신만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민준이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지? 목표를 달성하면 정말 행복할까? 그 다음엔 뭘 해야 하지?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었죠. 마치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무작정 빨리 달리는 것에만 집중했던 마라톤 선수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죠. 할머니는 민준이를 보자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잠깐 앉아서 쉬어가지 않을래? 할머니가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민준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공허하다는 이야기, 목표는 있는데 왜 그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어릴 때는 꿈이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그때는 단순히 선생님이 되는 것이 목표였지.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거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아이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 누군가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야. 너도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지? 그런데 거기에 가서 뭘 하고 싶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니? 그 순간 민준이의 머릿속이 띵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질문은 그가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점을 건드렸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가려는 진짜 이유는 뭘까?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궁금했던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고 싶어서일까? 혹은 내가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싶어서일지? 민준이는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달았죠. 좋은 대학교 합격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더 큰 의미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민준이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표는 여전히 좋은 대학교 합격이었지만
이제 그 목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라는 목적을 향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이거 해야 된다는 말과 저게 유행이야 하고 하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자신의 목적이라는 굳건한 중심이 있었으니까요. 민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삶의 목표는 우리가 가고 싶은 특정 역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은 왜 그 역에 가려 하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미와 방향입니다. 목표가 도착 지점을 알려준다면 목적은 그 도착 지점까지 가는 길과 도착 후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민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표들을 세웁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민준이가 텅 빈 성에서 느꼈던 허탈함처럼 목표만을 쫓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주지만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이 왜 중요한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죠. 목적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나침반이 있다면 우리는 비록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과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이 주는 성취감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삶은 매 순간 의미로 가득 차오릅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더 큰 그림 속에서 연결되어 단단한 뿌리가 되어주죠. 주변의 시선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 뒤에는 어떤 목적이 숨어 있나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항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빛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